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인터넷에 1일 알바, 모수익 알바 이렇게 쳤었는데 채권 추심이라고 돼 있어서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전달만 하는 그거였어요. 제가 받은 돈을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서 다른 사람이 아마 환전을 하거나 입금하거나 약간 그런 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기 미수로 잡혔을 때 경찰서에 갔을 때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족이 나한테 실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무지함과 안일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스러워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진짜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일이 아니고 하니까 별 관심 없다가 저거 누가 속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도 사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정말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다. 단순하게 이제 부업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놀래서 경찰서에 이제 오히려 자진해서 이제 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생활고에 지친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악랄한 범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아버지셨는데 그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채용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면접을 보고 실제 근로계약서까지 받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실 현금 수거 업무를 바로 시킨 거는 아니고 부동산을 조금 사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선을 파악해라라는 업무부터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업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우리 회사에 미수 대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조금 대금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은행에 가서 그 미수대금 그 피해자 분들로부터 현금을 수거를 하게 돼서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이제 가담이 되게 됐는데요. 사실 이분이 받은 수당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요. 근데 이제 전달한 그 금액 자체가 몇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됐던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일당을 받는 정도지만 본인이 전달하는 현금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하는 금액은 심지어 억 단위가 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의 범죄인 거죠. 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 운반책을 모집하는 방법도 나날이 더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신용도가 저하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용도 높이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가져다가 이제 빼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냐, 이런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르고 가담한 잘못일지라도 누군가의 일생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인데요. 보통 채무자에게 밀린 대출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은 신용정보회사이고요. 밀린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신용정보회사가 밀린 그 채권 추심을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수거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직원이 아니고요. 고액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현금을 받아온다. 상식적인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았다면 그리고 현금 수거 책인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일한 경우에 사기죄 공범이거나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럼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느냐?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미필적 고의란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잖아요. 네, 확정적인 범죄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속마음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판단은 몰랐다고 하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인정된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알바와 다르게 현격하게 높은 단가, 며칠째 수차례 바뀐 아르바이트 관리자의 전화번호, 은행원이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냥 무조건 몰랐다. 나는 범죄에 연루된지 몰랐다라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핵심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